사와디캅. 탄저리는 영국에 본사가 있고요. 지금까지 한 24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애플의 조나단 아이브라고 애플의 지금 수석 부사장인데요. 저희 탄저린에서 근무를 하다 애플로 스카웃이 돼갔었습니다. 그래서 탄저린이 스티브 잡스 자서전에 보면은 바이오그래피에 나와 있는 회사로 유일하게 디자인 회사로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 클라이언트는 아주 다국적 기업과 많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유니리버부터 모토로라라든지 현대 자동차라든지 다양한 회사 일을 현재 하고 있고요. 오늘은 제가 여러분께서 이제 기억하고 계시고 기대하고 계시는 어떤 인사이트를 통해서 어떻게 사업에 연관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개인이든지 아니면 기업이든지 아니면 국가든지 스톨 포인트란 게 있습니다. 정말 더 이상 깰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을 누구나 갖게 됩니다. 마치 꼬마가 어렸을 때 입었었던 옷이 성인이 됐는데 그대로 입고 있어서 더 이상 작은 옷을 입고 갈 수 없을 정도로 어려운 상황이 될 때 많은 사람들은 고민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내가 스톨 포인트를 깨고 올라갈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더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기존에 있는 방식대로 하는데 더 열심히 아주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새로운 전략을 취하는 겁니다. 사실 이 한국 정부, 코리안 가버먼트도 상당히 오랫동안 이 스톨 포인트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이제 GNP가 한 25,000달러 정도 되는데요. 최근 3, 4년간 이 25,000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정부도 어떠한 새로운 방법을 찾아서 이 스톨 포인트를 깨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새롭게 저희 한국 정부에서 제안하는 게 바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국민들을 계속 열심히 더 일하라고 이제 격려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정말 불행히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노동 시간이 긴 국가입니다. 2등하고 3등은 이제 계속 바뀌고 다는데요. 한국은 3등 안에 꾸준히 드는 그런 아주 불행한 국가입니다. 이 OECD라는 세계 경제 협회에 있는 한 40여 개국의 나라에서 비교해 봤을 때 가장 바닥에서 노동 시간이 가장 적은 바닥에 있는 국가들은 어떤 나라인가 하면은 노르웨이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독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러면 한국 정부가 노르웨이나 덴마크나 독일처럼 국민들의 노동 시간을 줄인다고 우리가 더 잘할 수 있을까요? 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 정부는 최근 새로운 경제 화두를 꺼냈습니다. 그 경제 화두를 꺼낸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해리포터입니다. 여러분 해리포터 잘 아시죠? 해리포터는 1997년에 처음 나왔습니다. 1997년부터 10년간 약 300조 정도의 매출을 기록했습니다. 근데 그 기간 동안에 한국에 있는 반도체 회사들, 세미컨덕터 회사들 전체가 해외에 수출한 양이 한 230조 정도 됩니다. 다시 말해서 모든 한국의 주력 산업인 세미컨덕터 산업이 수출한 양보다 해리포터 하나가 훨씬 더 많은 매출을 기록했다는 것을 보고 한국 정부는 깜짝 놀랐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우리도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국의 창조 산업을 배워오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창조 산업은 1998년부터 시작됐습니다. 영국의 창조 산업은 어떤 거냐면요. 다양한 분절된 떨어져 있는 산업들, 예를 들어서 문화라든지 경제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나로 통합시켜 주는 겁니다. 그래서 통합시켜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한테는 세금 혜택을 주고 다양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저희 회사가 지금까지 지원받은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만은 아무튼 뭐 이런 식으로 영국 정부는 창조 산업을 많이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창조 산업을 만들기 위해 갖고 가장 중요한 것은 누군가가 그 다양한 산업들을 엮어주는 매개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영국은 이 디자인이 바로 이 창조 산업을 엮어주는 하나의 게이트웨이로 작용을 시킬 수 있도록 격려를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 정부도 디자인에 관해서 많은 투자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창조 산업에서 디자인을 게이트웨이로 활용하기 위해 갖고 다양한 방법들과 전략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디자인은 이제 ROI와 아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회사의 매출을 창조해야 되겠죠. 이익을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방법들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게이트웨이를 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그 unmet needs를 찾는 겁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관심 있어 하시는 그런 분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unmet need를 해결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구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시킬 수 있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찾은 솔루션을 직접 고객들에게 전달을 해서 회사의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ROI에 대한 나름대로의 전략을 구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많은 회사들이 지금 창조 산업을 디자인에 있어서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많이 얘기하는 얘기가 인사이트입니다. 여러분 인사이트 다 아시죠? 많은 사람들이 인사이트를 얘기합니다. 근데 이 인사이트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겁니다. 엔지니어도 인사이트, 마케터도 인사이트, 모두가 인사이트를 얘기를 합니다. 정말 인사이트를 열심히 했는데 왜 우리 기업은 잘 안 될까? 바로 포사이트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드립니다. 인사이트는 수치적으로, 통계적으로 조사를 하면 나오는 정량적인 데이터에 근거를 합니다. 제가 많은 경험을 제품을 생산하면서 했는데요. FGD라든지 FGI라든지 많은 사람들을 데려다가 통계를 냅니다. 조사를 내고 너희가 가장 선호하는 제품은 무엇인가? 너희가 가장 불편해하는 것들은 어떤 것인가?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해갖고 순서를 매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순서로 매겨진 그 데이터를 가지고 디자인에 응용을 합니다. 대부분 실패합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정말 뭘 원하는지를 모른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떠한 상황들, 어떠한 제품들이 바로 자기 앞에 가지고 왔을 때 결국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제품을 얘기할 수 있지 실제로 또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그것들을 제대로 말하기가 힘들다는 것들이 많은 조사를 통해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다국적으로 성공하는 많은 기업들은 최근에 보면은 인사이트만으로는 부족하다. 우리는 더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바로 펄사이트입니다. 인사이트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습니다. 엔지니어도 할 수 있고 마케터도 할 수 있고 플래닝 전문가도 할 수 있고 심지어 통계학자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는 펄사이트는 디자이너들이 가장 잘하는 분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들은 누구나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새로운 상황들, 새로운 미래를 그려내가는 힘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런 인사이트와 펄사이트를 가장 잘 활용하는 기업이 바로 세계를 제패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는 펄사이트는 다양한 인사이트를 통해 갖고 나온다고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다양한 생각 중에서 많은 그 연사들이 얘기했듯이 고객들로부터 인사이트와 펄사이트가 나오기도 하고요. 두 번째로는 헤리테이지에서 나오기도 합니다. 세 번째는 인사이트고 펄사이트고 뭐고 간에 아무런 물리적인 제약을 받지 않고 아주 새롭게 생각해내는 그런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세 가지 기본적인 방향을 중심으로 오늘
사례를 제가 겪었던 제가 진행했던 프로젝트 사례 중심으로 여러분께 이것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보시면은 비행기 꼬리만 보셔도 어느 항공사인지 아시겠죠? 영국을 대표하는 영국 항공 브리티시 에어웨이즈입니다. 영국 항공이 1995년부터 상당히 좀 어려운 시기를 보냈었습니다. 강력한 노조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지 않다고 평판이 나서 고객들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래서 영국 항공은 첫 번째로 시도했던 게 디자인 경영을 시도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시도했었던 게 바로 비행기 꼬리 디자인을 바꾸는 거였었습니다. 사실 이 비행기 꼬리 디자인 바꾸는 거는 철저하게 시장에서 실패했었습니다. 두 가지 큰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의 꼬리 디자인이 계류장, 그러니까 비행기가 있는 그 정류장 같은 거겠죠. 공항에 있을 때는 상당히 멋지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 꼬리 디자인의 기본 모티브는 각 취향하는 지역의 문화적인 아이콘과 모티브를 따다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지역으로 취향하는 비행기들이 여러 대가 겹쳤을 때는 뭐가 뭔지 하나도 모릅니다. 심지어 영국 사람들은 우리 국적기라고 하죠. 여기서는 타이 항공이 국적기인 것처럼 국적기가 아무런 국가적인 상징도 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크게 불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행기가 시즌이 바쁠 때는 예를 들어서 일본에 가던 비행기가 중국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일본에 가기 위해서 담았던 그 일본의 그러니까 서클, 레드 서클 일장기라고 그러죠. 일본의 그 국기가 중국 공항에 있을 때는 중국 사람들이 문화적인 어떤 그런 차이 때문에 그 비행기를 타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꼬리를 바꾸는 디자인은 철저하게 실패를 해서 결국은 이런 식으로 다시 영국의 국기를 담은 디자인으로 다시 바꿨습니다. 그런데 실패의 가장 큰 원인은 뭐냐면은 이렇게 꼬리 디자인을 바꾸고 영국 항공이 변한다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는데 정작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은 뭐가 바뀐지 모릅니다. 비행기를 타고 나서 내가 받는 서비스라든지 내가 먹는 음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개선되지 않았는데 영국 항공은 우리는 디자인을 혁신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영국 고객들은 절대 믿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영국 항공은 다시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 있는 퍼스트 클래스, 비즈니스 클래스의 고객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호텔에 모아놓고 그들이 고민하고 원하는 무언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이 행사를 이제 더 빅토크라고 이제 부르고요. 재밌는 거는 이 빅토크가 1997년도에 만들어져서 약 15년 정도 된 역사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어떻습니까? 지금하고 비교해갖고 거의 비슷하죠? 제가 비슷하다고 얘기하는 거는 인사이트를 찾기 위한 방법들이 비슷하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원인이 생긴 이유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욕망은 거의 동일하다는 겁니다. 내가 부자가 되고 싶어요. 나의 자식은 좀 더 좋은 교육을 시키고 싶어요. 내가 어디 가서 남들한테 좋은 대접을 받고 싶어요. 이런 기본적인 욕구는 거의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합니다. 인사이트만 가지고는 부족하다. 우리는 펄사이트를 같이 적용을 시켜야 된다.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더 빅토크를 통해서 얻은 몇 가지 아이디어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영국 항공이 가장 크게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곳이 어딘가? 비즈니스 클래스입니다. 그런데 이 비즈니스 클래스를 많은 사람들은 아주 편하게 누워갈 수 있는, 지금의 시스템보다 훨씬 더 편하게 누워갈 수 있는 것들을 저희한테 해달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저희가 비행기 시트를 완전히 수평으로 누워가게 바꿨습니다. 이전에 모든 항공사들은 비행기 시트에 돈을 들이고 디자인을 투자해야 된다는 생각을 전혀 하지 못했었습니다. 저희가 2000년도에 처음 세계 최초로 비즈니스 클래스를 혁신시켜서 매출을 기여하겠다고 마음먹고 실행한 첫 번째 디자인입니다. 이 디자인을 보시면 앞뒤로 마주보고 가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원인은 바로 비행기 디자인이 아무리 멋지게 바뀌어도 의자 개수를 줄이면 안 됩니다. 의자 개수가 줄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항공사 매출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ROI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람의 상체는 크고 하체는 작기 때문에 앞뒤로 마주보고 가게 해서 한 쌍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뒤 길이는 늘어졌는데 좌우로 보시면 이 길이는 이제 늘었습니다. 하지만은 이 길이가 좁아졌기 때문에 6줄을 놓던 것들을 8줄을 놓게 됐습니다. 그 대신 4줄을 놓는 것들을 저희가 3줄로 줄여서 앞뒤 길이로 늘렸습니다. 똑같은 24개의 의자가 동일한 공간에 들어가지만은 사람들은 훨씬 더 서비스 혁신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아주 수평으로 누워가서 비행하는 동안에 잠을 절대 깨지 않을 그런 아주 세계 최초로 수평 의자가 가능했었던 디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저희는 아주 다양한 인간공학 테스트와 여러 가지 작업을 거쳐갖고 이런 의자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 이후로 소재의 혁신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10cm로 지탱하는 무게는 이제 2cm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리가 더 넓게 디자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째로 런칭한 프로젝트입니다. 2006년도에 런칭을 했고요. 지금은 세 번째 프로젝트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 정도 되면은 또 다른 디자인이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Club rules. TV 광고를 통해서 보여줬던 영국 항공의 그 새로운 비즈니스 클래스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Get a better night's sleep in our 25% wider, fully flat beds. Club World from British Airways. 물론 퍼스트 클래스가 잘 안 팔리기 시작했습니다. 비즈니스 클래스가 너무 편안하니까 사람들이 퍼스트 클래스를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시 퍼스트 클래스를 영국의 유수한 디자인 업체라고 불리는 퍼피플이라고 하는 디자인 업체와 같이 협업을 해서 퍼스트 클래스를 다시 혁신을 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사례를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영국에 올림픽이 있었습니다. 올림픽을 하면서 가장 큰 고민은 공항에 도착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더 편한 서비스를 시내까지 이동하는 동안에 주는가가 큰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드로 익스프레스는 그 영국의 히드로 공항에서 패딩턴이라는 역까지 왕복하는 도시 고속 전철, 도시 고속 기차인데요. 저희는 이것들을 하면서 고객이 온라인이라든지 현장에서 티켓을 살 때부터 그 기차에서 내릴 때까지 모든 고객의 여정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이 분석하는 방법은 저희 회사에서 독창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많은 서비스 전문 디자인 회사에서 하시던 내용들을 가지고 아주 짧게 분석을 했습니다. 저희는 두 가지를 찾아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동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이 자기가 갖고 온 짐에 대해서 너무 불안해한다는 겁니다. 내 짐을 짐칸에다가 맡겨놓고 자기는 그 자리로 와서 앉습니다. 그러면은 많이 걱정돼. 혹시 내 짐이 없어지진 않을까? 혹은 이동하는 중간에 관광 지도를 보거나 아니면 관광 정보를 얻기 위해 갖고 다시 가서 가방을 열고 책을 꺼내서 내 자리로 돌아오고 하는 그런 과정을 되풀이합니다. 너무나 불편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떤 생각을 했었냐면은
뒤에 있는 짐칸을 조금 줄이고 고객이 가방을 갖고 바로 자리까지 와서 앉아서 가방을 옆에 놓고 항상 수시로 꺼내볼 수 있으면서 내 가방도 지키는 그런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든 그 퍼스트 클래스의 기차 디자인은 바로 3열 배열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한 줄을 없앴습니다. 그리고 짐을 자기 옆으로 갖고 올 수 있도록 하니까 천장에 그다음에 이 부분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없어지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기차가 훨씬 더 커 보입니다. 더 쾌적해 보이고. 그래서 저희는 이런 방법으로 기차 자리를 교체를 했었고요. 또한 가는 동안 혹은 오는 동안에 공항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볼 수 있게끔 했었고, 그 다음에 또 런던 시내에서 벌어지고 있는 교통 상황들을 쉽게 이해해서 내가 어떠한 상황에서 빨리 그 목적으로 하는 지점에 갈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최종 디자인입니다. 물론 최종 디자인에서는 짐을 복도 쪽으로, 아일 쪽으로 놓는 게 아니라 안쪽으로 놓게 이렇게 바꿨습니다. 물론 아주 큰 짐은 못 갖고 들어오겠죠. 아주 큰 짐은 짐칸에 여전히 있지만은 보통 하나의 짐을 갖고 타는 경우보다는 대부분 2, 3개의 짐을 갖고 오기 때문에 아주 큰 짐은 짐칸에 넣고 작은 짐은 자기 옆에 갖고 올 수 있게 그렇게 만든 디자인입니다. 또 두 번째 불편한 거는 티켓을 끊어야 되는데 내가 이동하는 동안에 너무나 많은 짐들을 갖고 있고 또 여권도 챙겨야 되지. 티켓 검사하면은 내 티켓이 어디 있는지 항상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나 불편한 게 생겨서 저희는 이런 것들이 웹 앱 어플리케이션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제안을 했었습니다. 이게 바로 커스터머를 제대로 관찰해서 인사이트와 펄사이트를 얻은 결과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헤리테지입니다. 저는 태국도 타일랜드도 상당히 오랜 헤리테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디자인의 소스가 아주 다양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한국은 온돌 문화입니다. 다시 말해서 언더플로어 히팅 시스템이어서 집에 들어가면 항상 발을 벗습니다. 죄송합니다.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나면 어떻겠습니까? 발에 냄새가 나겠죠? 그럼 가서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집을 들락날락하면서 발을 씻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한국의 아파트에서나 아니면 가정집에서 쓰고 있는 욕실은 웨스턴 스타일입니다. 웨스턴 사람들은 샤워를 많이 합니다. 발을 씻는 대신에. 그러다 보니까 이 한국에 있는 욕실에 발 씻는 기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욕조를 2단으로 만들어서 한 단에서는 발을 씻도록 했습니다. 또한 그 한국의 많은 아파트에서 애완동물을 키웁니다. 개나 고양이를 키우기 때문에 개나 고양이가 샤워하는 공간하고 내가 샤워하는 공간하고 똑같으면 좀 그렇겠죠. 그래서 개, 고양이가 쓸 수 있는 이런 작은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그 한동안 일했었던 건설회사에서 이제 적용을 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또한 헤리테지를 통해 갖고 인사이트, 퍼사이트를 얻는 두 번째 사례는 한국의 음식은 상당히 조미료가 강합니다. 맵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은 80%가 산악으로 이루어져 있어서 과거에는 유통이 그렇게 발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많이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만들어서 이동을 해야 된다는 그런 필요성 때문에 음식을 맵게 만들었습니다. 후라이팬을 써야 되는데 세계 어떤 후라이팬도 한국 시장에 오면 크게 성공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음식이 조미료가 강하기 때문에 맵기 때문에 후라이팬의 코팅이 금방 벗겨졌습니다. 테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새로운 후라이팬이 나왔는데 이게 바로 아르마이드 공법이라고 하는 방법을 통해 갖고 후라이팬을 만들었습니다. 이 아르마이드 공법은
바로 그 조선이라든지, 조선은 배를 만들 때 쉽메이킹입니다. 아니면 항공에서 쓰는 다양한 그 코팅하는 기술을 적용시키는 거였습니다. 두 번째로 한국의 음식은 아까 누가 말씀하셨는데 우리 아시아는 쉐어링입니다. 그래서 많이 음식을 많이 해갖고 많이 나눠주고 하는데 많이 하다 보니까 음식을 보관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음식 보관 기간을 길게 해갖고 많은 회사들이 고민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진공으로 음식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그 새로운 그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잠깐 어떻게 사용하는지 영상을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르마이드 냄비의 혁신적인 진화 IH 진공 냄비, 해피쿨만의 독자적인 첨단 공법, 항공기, 선박, 반도체에 쓰이는 특수 부식 방지 아르마이드 공법, 냄비 하나당 8단계의 철저 코팅, 기본부터 다른 강력한 해피쿨만의 기술력, 그래서 맵고짠 한국 요리에도 강력하다. 이제는 요리도 맵고짠 과학, 한국 요리에 손쉽게 요리 적당하고 맛있게 보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실리콘 있도록 패킹이 수분을 잡아주고 진공을 쉽게 만들 수 심지어 있도록 슬라이딩 했습니다. 잠금 장치로 한 번 더 스팀 컨트롤 밸브로 물론 진공은 냄비 속 위에 있는 스팀을 밸브를 조절하여 열면은 진공이 더욱 깊고 맛있는 끝납니다. 요리를 하다. 보관의 혁신, 자동 진공 시스템. 오랜 보관에도 음식이 잘 상하지 않게 막아주고 그 어떤 순간에도 외부 공기 유입을 차단하여 오래오래 레버를 여자의 열어도 마음을 잘 아는 냄비. 진공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해피콜 뚜껑이 절대 안 IH 열립니다. 진공 냄비. 한 5kg 정도 힘을 들어도 진공이 유지될 수 있게 그렇게 했습니다. 이러한 혁신은 바로 그 헤리테지, 음식이라든지 우리가 살았던 문화에서 나오는 새로운 인사이트와 펄사이트의 표현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인사이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봐도 안 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뭐 푹신한 의자에 앉으셨으니까 등을 기대서 앉지만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아니면은 사무실에서 일할 때 등을 기댈 일이 별로 없습니다. 항상 앞으로 이렇게 기대서 일을 하죠. 공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꼬마들은 뭐 등이 휜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어른들은 골다공증이라고 해서 뼈에 구멍이 생긴다든지 다양한 문제점이 생겼습니다. 저희는 1년 동안 리서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것들을 멈추는 디자인이 가능할까? 다양한 방법으로 고민을 하고 사람들과의 그 미팅을 통해 고민을 했었습니다. 대부분의 아이디어는 등과 앉는 의자 좌석을 혁신시키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막상 그렇게 디자인을 해서 시장에 내놓으려고 보니까 경쟁자들 멋진 디자인이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인사이트를 무시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예 새로운 접근을 하기로 했습니다. 프로블럼과 아이디어는 그대로 유지한 채 저희는 아예 등받이를 없애고 앞으로 앉게 그렇게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앉으면 등이 저절로 펴지게 그렇게 디자인을 하고 고객들은 이 의자를 통해 갖고 자기의 등을 아주 척추를 곧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잠깐 광고를 보시겠습니다. 공부 머리로 하는 게 절대 아니죠. 공부는 엉덩이로 하는 겁니다. 어허, 벌써 지쳤네요. 여학생의 놀라운 집중력 좀 보세요. 최고의 집중력, 바른 자세에서 나오는 법이거든요. 여학생은 공부를 마쳤어요. 의지할 수 있어야 의사가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못 바꿔줘도 의자 하나쯤은 바꿔줘야지요. 내 말이 아저씨가 만든 거예요? 진짜 편하다. 물론 아주 많이 팔았었는데 물론 나중에 타협을 했습니다. 회사의 매출이 조금 떨어져서 두 번째로 만든 거는 앞으로도 되고 뒤로도 기댈 수 있는 그런 의자를 만들었습니다. 이거는 저희 디자이너가 그 매출을 위해서 나름 희생했던, 양보했던 그런 디자인입니다. 허리에 하중을 줄여주는 의자, 우리들 체어. 또 인사이트를 넘어선 무언가가 있는데요. 이거는 미래 컨셉 제품들입니다.
고객을 아무리 조사해도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퍼사이트를 강하게 동원해서 디자인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최근에 현대 헤비인더스트리, 그러니까 현대 중공업과 미래형 산업 장비들을 개발을 했습니다. 여기에 보이시는 것이 익스카베이터, 굴삭기입니다. 굴삭기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단점은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다는 겁니다. 저희는 바퀴를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덕도 쉽게 내려갈 수 있게 하고요. 또 굴삭기는 물속에서 작업을 하기 쉽지 않습니다. 또한 밤에 작업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밤에 작업할 수 있도록 했고 또 물속에서 작업할 수 있게끔 이렇게 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물속에서 작업이 가능하도록 했는데요. 또한 굴삭기가 여러 가지 그 작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큰 암석을 만났을 때입니다. 암석을 만나면 더 이상 디깅이 안 되겠죠. 그래서 버켓을 바꿔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버켓을 바꾸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뾰족한 걸 만들어서 찍어서 바위가 깨질 수 있도록, 그래서 버켓을 교체하지 않아도 항상 자유롭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또한 공간을 최소한으로 유지시켜서 보관할 수 있도록 디자인을 혁신을 시켰습니다. 여러분, 포클리프트, 지게차입니다. 지게차가 두 가지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무거운 짐을 들 때 상당히 힘듭니다. 이것들을 무게를 유지하게 해갖고. 그래서 저희는 여기다가 컨베이어 벨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물건이 빨려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했었고요. 여러분들 지게차 미래 컨셉 영화를 보더라도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하나는 지게차의 물건을 앞으로 보고 물건을 리프팅합니다. 듭니다. 그리고 앞으로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건이 내 시야를 가립니다. 그래서 항상 운전을 하면서 길을 찾아 헤맵니다. 저희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바로 지게차를 돌리는 거였었습니다. 물건을 싣고 앞으로 갈 때 지게차의 시스템을 회전시키면은 앞에 물건이 있는 게 아니라 물건은 내 뒤로 오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는 앞을 보고 잘 갈 수 있게 그렇게 생각하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지게차 운전자들에게 아무리 여쭤도 나오지 않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디자이너가 인사이트를 넘어선 그 무언가를 만들어 나갈 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런 인사이트와 포사이트를 잘 하기 위해서는 하이라키,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좋은 인사이트도 그 중요도가 그 당시, 그 시점에, 그 시장에 맞지 않으면 대부분 실패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하이라키를 잘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하이라키는 뭘로 나오냐면은 바로 싱글 비전이라고 하는 모습으로 나옵니다. 조금 어려운 말일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면은 고객의 니즈, 유통 채널, 부품을 공급해주는 사람들, 경쟁자들, 뭐 비즈니스 스트래티지라든지 기술이라든지 브랜드라든지 너무나 많은 요소들을 동시에 다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중에서 하나라도 목소리를 너무 크게 낸다든지 적게 낸다든지 하면은 문제가 커집니다. 그래서 디자인은 바로 이렇게 싱글 비전을 만들어 나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싱글 비전은 제가 모든 인사이트, 포사이트를 실행하는 데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합니다. If there's a fire stock, wine will go sour. 여러분들 무슨 얘기 나면은 와인 렉에 사나운 개가 한 마리 있으면 손님들이 와인을 사러 오기가 힘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레스토랑과 맛있는 음식을 해놔도 종업원 한 명이 불친절을 하면은 그 식당은 망합니다. 왜냐하면 고객들은 그 종업원 때문에 나머지 좋은 것들을 볼 수가 없는 그런 아주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이 레스토랑을 정말 성공시켜야 되겠다 이런 같은 마음이 될 때 바로 그 레스토랑이 성공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2006년부터 작년 말까지 삼성 컨스트럭션 트레이드의 디자인 마스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물론 삼성건설과 삼성 컨스트럭션 트레이딩과 텐저린이 계약을 했고요. 저는 그 회사를 대표해서 저희 회사를 대표해서 삼성을 봐줬었는데요. 디자인 이 삼성건설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시는 빌딩과 또 말레이시아에 있는 트윈 빌딩, 그다음에 타이완에 있는 101 빌딩 모두를 지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빌딩을 잘 짓는 그런 회사입니다. 물론 저는 거기서 가장 높은 빌딩을 짓는 건 아니었고 주택 사업, 그러니까 하우징 디파트먼트를 봐줬었습니다. 제가 하우징 디파트먼트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처음 갔을 때 깜짝 놀랐던 거는 뭐냐면은 너무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하나의 아파트에 큰 예를 들어서 조그만 도시를 짓는다 그러면 너무나 많은 디자이너들이 거기에 참가했습니다. 프로덕트 디자이너, 인테리어 디자이너, 아키텍트, 인바이러먼탈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그래픽 디자이너, 너무나 많은 수십 명, 수백 명의 디자이너들이 조그만 도시를 짓는데 다 제각각이 자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그 중요한 것들을 강조해 갖고 자기의 모습들을 목소리를 가장 많이 라우드하게 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는 좋은데 이것들이 다 모여니까 이렇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들을 어떻게 할까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싱글 비전을 심어줘서 조금 양보하고 조금 상대방을 배려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을까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건설 주택사업부의 DNA를 분석을 한 다음에 디자인 철학을 만들어서 디자인 필로소피를 만들어서 모든 디자이너들이 그 필로소피를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해되고 읽은 필로소피를 바탕으로 디자인 모티프를 만든다든지 아니면 컬러를 통일시킨다든지 아니면 제품 디자인, 인테리어 디자인을 통일시킨다든지 하는 작업들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아주 큰 사이트, 아주 큰 건물이지만은 고객이 들어갔을 때는 하나의 목소리가 들려서 그 건물이 갖고 있는 디자인을 제대로 평가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 몇 가지 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있습니다. 레이셔널한 세상에서 이모셔널한 세상으로 변했고요. 지금은 이모션보다 더 무언가를 찾아서 사람들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손가락 끝 감각, 몇 년 전까지는 아주 필요 없었던 감각입니다. 손가락 끝으로 뭔가를 아주 예민하게 한다는 생각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지금은 손가락의 작은 힘으로 모든 세상을 움직이는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육체를 더 적극적으로 쓰는 거죠. 마치 우리가 다시 육체를 쓰던 원시시대로 돌아가듯이. 저는 이 거대한 세상은 큰 서클로 돌아간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디자이너가 할 일은 정말 많습니다. 또한 그 스토어 포인트를 끼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디자인을 활용할 것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이 처음 나온 게 1890년대입니다. 공예 디자인이 이제 처음 나왔죠. 그 다음에 1910년도에 어떤 메카니컬 디자인, 그 다음에 30년 정도의 펑셔널 디자인, 그 다음에 80년대 초반에 감성 디자인이라고 엄청나게 유명하게 사람들에게 회자가 됐었죠. 모든 인간의 감성은 측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것들을 통계를 내면은 디자인에 활용을 해갖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다. 결국은 실패했죠. 인간의 감성은 너무나 많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통계를 내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FGD가 왜 실패하냐면은 사람들의 책임감에 따라 갖고 판단이 많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10개의 멋진 휴대폰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멋진 거를 하나 고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누구나 사람들은 정말 돈 걱정 안 하고 제일 멋진 걸 고릅니다. 근데 자기 주머니에 돈이 있습니다. 내 돈을 써서 이것들을 골라야 됩니다. 그러면은 순서가 달라집니다. 이렇듯 사람들이 갖고 있는 수많은 교묘한 감정들, 아주 셔틀한 감정들을 가지고 디자인에 활용하기라는 것은 정말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요즘 경험 디자인을 많이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그 다양한 디자인 분야가 시프팅 돼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산업에 존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한국은 195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너무 좋게 얘기했고요. 1960년대까지만 해도 아주 가난한 나라였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큰 전쟁을 겪었습니다. 사우스 코리아, 노스 코리아가 전쟁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보니까 태국에서도 타일랜드에서도 군대를 저희한테 보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저희는 상당히 헐벗은 국가였었습니다. 사실 제가 이제 한국에서 많은 인터뷰를 할 때 가장 자랑스럽게 얘기하면서 가장 부끄럽게 얘기하는 게 바로 제가 나이가 7살 때까지 저희 집에 전기 없었습니다. 그 정도로 아주 그 어려운 상황이었었는데 지금은 제가 런던에 가서 다국적 기업들의 컨설팅을 해주고 있으니 얼마나 이 그 문화적인 충격이 많았었겠습니까? 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그 경험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이 60년대부터 산업을 만들다 보니까 이 근방에 있는 산업만 한국이 잘합니다. 예를 들어서 70년대 중화학이라든지 조선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전기라든지 뭐 다양한 그 70년대 이후로 나타난 산업만 한국이 강하지 그 이전에 있었던 1890년대 산업혁명부터 1960년대까지 산업은 한국이 너무나 취약합니다. 근데 선진국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주 잘 사는 국가들 보면은 대부분의 산업의 스코프가 아주 다양합니다. 1890년대에 있었던 신발 만드는 그런 산업부터 아주 하이테크 놀리지의 산업까지 아주 다양하게 그분들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한국 정부는 뭘 고민하냐면은 한국의 산업을 좀 더 다양하게 만들자. 우리가 잘하는 것도 잘하는 거지만은 더 발전시켜야 되지만 우리가 못 셌었던, 우리가 잊어버리고 관가했었던 산업들도 우리가 더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타일랜드가 어떠한 산업에 강한지 잘 모릅니다. 관광 산업 아주 잘하시고 앞으로도 훨씬 잘하시겠죠. 쌀 수출하는 거, 쌀 생산하는 거 세계 최고고 앞으로도 더 잘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타일랜드가 조금 더 스톨 포인트를 깨기 위해서는 산업을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몇 가지 산업에 목숨을 걸고 그런 말이 있죠. 한 바구니에 모든 계란을 담지 말아라. 그 바구니가 떨어지면은 계란도 다 같이 사라진다. 산업을 좀 더 다양화시켜야 됩니다. 좀 더 다른 산업들, 그런 것들의 챌린지. 여러분들 도요타 자동차도 제가 알고 있기는 타일랜드에서 만들고 있고 다양한 산업들이 이미 여러분들이 충분한 자산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에 하이라키를 주고 하이라키를 통해서 조금 더 다양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의 산업은 훨씬 더 다양해지고 이것들을 통해 갖고 스톨 포인트를 깰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스톨 포인트를 깨기 위해서 디자인은 정말 중요합니다. 두 가지 예가 있습니다. 머브입니다. 걸레. 이 회사는 듀오 팩트라고 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걸레로 팔았습니다. 대충 잘라서 팔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 10억 정도 매출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걸레에 디자인을 적용을 시켰습니다.
캐치맙이라고 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컬러를 조화시키고 이것들을 청소할 수 있는 다른 제품을 접목을 시켜서 융합을 시켰습니다. 매출이 100배 바뀌었습니다. 100배. 10억 팔던 회사가 1000억을 팝니다. 이거 최근에 한국에서 제가 인볼브 해갖고 성공시킨 프로젝트인데요. 이렇듯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요시 여기지 않았던 여러분들의 산업 중에서 분명히 디자인을 포함시켰을 때 훨씬 더 새로운 가치를 만들 수 있는 것들이 충분하게 나온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을 아주 좋아합니다. 5%의 혁신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30%는 가능하다. 여러분들 오늘 이 자리에 오시게 해갖고 다른 날보다 조금 일찍 일어나셨죠? 내가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6시 55분에 일어나는 건 대단히 힘듭니다. 5분 먼저 일어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끼지만은 실제로 잤을 때 내가 5분 때문에 내 그 생각을 바꾸는 거는 정말 힘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7시에 일어나는 사람이 6시에 일어나야 된다. 그럼 어떻습니까? 잘 때부터 마음 자세가 다르겠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그 골프를 칠 때 스탠스를 어떻게 쓰냐 따라 갖고 공이 잘 맞기도 하고 아니면은 공이 내 뒤로 가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는 이것들을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스탠스가 달라지면은 가능합니다. 세상에 작은 혁신이라는 건 없습니다. 큰 혁신 중에서 작은 혁신들이 나타나는 거지 내가 조금 바꾸겠다 절대 못 바꿉니다. 최소한 30%를 바꾸겠다고 생각을 했을 때 세상은 바뀌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걱정합니다. 삼성이 없어지면 한국은 없어진다. 어떤 측면에서는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없어진다고 하는 삼성이라든지 없어진다고 하는 많은 회사들이 여전히 한국에서 존재를 하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삼성은 창립할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위기 경영입니다. 리스크 매니지먼트. 계속 위기라고 합니다. 삼성의 이건희 회장은 앞으로 우리가 5년 안에 없어진다. 삼성이란 그룹은 5년 안에 없어진다. 그러니까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라. 항상 끊임없이 주문을 합니다. A sense of pressing. 아주 절박한 마음이 없으면은 세상은 절대 안 바뀐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한국은 아주 그렇게 넉넉하지 않은 국가입니다. 관광 자원도 별로 없습니다. 태국처럼 타일랜드처럼 많은 관광객이 오지도 않습니다. 그렇다고 저희가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천혜의 어떤 요소들이 없기 때문에 한국은 항상 고민을 합니다. 5년 후에는 뭐 먹고 살지? 그 5년이 지나면 다음 5년 후에는 뭘 먹고 살지? 계속 끊임없이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계속 고민을 합니다. 제 생각에는 타일랜드는 아주 한국과 비교했을 때 많이 풍족한 국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절박함을 가지면은 훨씬 더 지금보다도 더 스트로크 포인트를 끄고 훨씬 더 강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영국에 있는 회사 옆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Take courage. 저는 왜 이런 말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 파트너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 전기가 하루 종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밤만 들어와서 자기는 항상 수업을 밤만 했다 그러더라고요. 뭐 어느 시점에서 그렇게 했었죠. 뭐 초등학교 내내 뭐 엘리멘터리 스쿨 내내 그런 건 아니겠죠. 영국 경제가 어렸을 때 아마 그랬었을 겁니다. 그때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길거리에다 take courage란 말을 걸어놓고 힘껏 노력을 했다 합니다.
이러한 그 노력과 긴장과 절박함이 지금의 강한 영국을 만들었고요. 또 이런 마음들이 한국에서 지금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갖고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의 가슴 속에 있습니다. 제가 프레젠테이션이 조금 더 생각보다 일찍 끝났는데 그 대신 제가 더 많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 특히 디자이너들은 태국 산업에서 많은 것들을 기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주 작은 분야라도 여러분들의 디자인과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노력을 집어넣어서 투자를 하게 되면은 훨씬 더 강한 산업 효과가 나올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 태국은 지금보다도 훨씬 더 부강한 국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Okay, let's start with something that you just ended on that high note on pressing issues. Yeah. Because the word pressing seems to have this sense of urgency. Yeah. And I feel that, you know, we talk about Korea in the 50s as being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Yeah. in Asia Yeah. compared to Thailand. Yeah. What are the key factors that actually drive Korea in the 50s from one of the poorest countries to one of the top 5 strongest economies in the world? What can you share with us? Actually, we had got good neighbors such as China and Japan. They always give a big pressure to us to be a survivor. Otherwise, we're going to be occupied by Japan and China immediately. So we want to be survive. So we always thinking about how we can survive, how we can dealing with any risk management, something like that. So this is the reason why we can still survive. So we are lucky to have such a big neighbor, China, Japan, even Russia, which we have got the same the border. We have got the border. Yeah. Did you say lucky? Yeah. You Yeah. are Say lucky. lucky. Yeah. So do you think it's actually culturally driven that made Korea the way it is today? Yeah. I suppose. So. Yeah. Does that have an impact on people, like the way they work? Like because you were saying that Koreans work so hard, like 2,000 hours or something. Yeah, which is not good actually. We definitely need to improve the quantity of work to quality of work, but we haven't got any good strategy to beat that kind of situation yet. So I said maybe we should spread out our business territory from the very early of Korean economy to from now. So we have to spread out our business into different sectors. Yeah, that's why. Do you think in the beginning you were talking about the Korean government? Yeah. Did the Korean government play an important part in actually driving design and the economy? Yeah, definitely. Because we are lucky to have such a big company like Samsung Electronic, LG Electronic, even Hyundai, because they employed quite a lot of designer. Like the Samsung has got 1,200 designer in their team. And LG has got 700 designer. Hyundai has got 500 designer. Actually, that kind of investment can make a profit eventually. So government look at what's going on in such a big company and why they employ designers so much. Why? Then they realize, oh, design is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other industry of Korea. So they start to look at the other industry and then the connection between designer and such a small size to middle size Korean company so that they can work together, something like that. Yeah. So, and especially the last one, what is the driver behind the last one? I mean, the first one is probably user behavior, Yeah. right? The foresight, insight. Yeah. The second one is culturally driven. Yeah. The cultural assets that Yeah. that's a company Yeah. that a country has. And the last one, what is the driver behind that? Sometimes I have to ignore, or I don't have, how can I say, I don't have to listen anything. I don't care about the country, I don't care about the culture, I don't care about the religions. Just the designer is a designer. So it's something I can imagine, then I should go. And somebody gonna make as a real. So how can I say, the designer don't too much have to respect anything.
Just a design is design. So that's I'm talking as a last step. Yeah. And that does that create risk for your clients? You know, if you want to come up with something Yeah. and Sometimes the client doesn't know about what they want. So I have to suggest by my own judgment, not my judgment, our judgment. So maybe sometimes we can guide the client to be as a real product, something like this. Design is a global language, or even more than global. So this is I'm thinking. so continue from what you said just now. What are the challenges of the young designers these days, since you're also a lecturer at Hongik, right? Yeah, yeah. So what are the new challenges facing in the next 10 years or 20 years from now for young designers? Actually, the finding job in even London and Seoul is not easy because economy has been shifting too much. Like Apple many company has gone to China, and then many company has got the collapse due to the Apple because they have just one product, then occupied all market in the world. So the other company cannot have a chance to produce. Yeah. So maybe student cannot easy to find a job, but how can I say? If you get some ambition and some kind of some contribution, then maybe we can make a better future. Many of young designer believe design is a certain idea, but I said that design is marathon. Marathon. Yeah, if you rate, don't worry. If you fast, don't be proud. Just this is marathon, as your whole life, something like that. I can always talk to them. Yeah. That's a good Yeah. approach. And let's give a big hand to Don. Kapkun Kap. Thank you. Thank you.